근데 이제는 온 국민이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네.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욕을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당한 약간 정치적인 공격들이 계속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렇게 되면 운용력들이 자꾸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제일 큰 손이죠. 네, 국민연금. 과연 국민연금은 지금도 리밸런싱을 위해서 계속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래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돈들이 잘 불려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건강하셨죠? 예, 뭐 건강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주 이사장. 근데 이사장님이 참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사장님이 지금 이게 두 번째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한 8, 9년 전쯤에 인터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이셨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재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농담으로 기네스북 오를 일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장님을 너무 모시고 싶으신 거예요? 국민을 사랑하는 거고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네. 꼭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과 활동이 다시 또 국민연금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굴리는 돈이라고 뭐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굴리는 돈이 얼마죠? 뭐 매일매일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바뀌어서. 때문에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네. 1,670조 원입니다. 예. 1670조가 주식 시장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여기저기 전, 이제 전 세계에 부동산도 투자되고 하고, 있는 네. 모든 자산의 네. 합계입니다. 그렇죠. 1670조 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는 얼마쯤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뭐 매일매일 대략 되게 뭐 그냥 한 500조? 뭐 그냥 수백조라고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한 500조 네. 정도 되는 거. 500조. 네. 이게 뭐 예. 그래도 데이터가 있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한 500조 남짓인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죠. 뭐 떨어졌다기보다는 아주 급격한 변동 장세에서 네. 뭐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주식 먼저 좀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국민연금이 이제 빠져나갈까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딱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얼마입니까? 2%로 하면 20.8%로 되어 있습니다. 20.8%. 근데 그게 원래 14.9%였던 것을 네. 이번에 늘린 늘린 거예요. 거죠. 그렇죠. 1월 달에 14.9에서 예. 5월 말에 20.8%로 올린 겁니다. 그거는 예. 이제 주식이 너무 우리가 잘 돼가지고 코스피가 커지면서 저절로 늘어나니까 지금 팔기 어렵다. 그래서 20%까지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네. 국민연금은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네. 이 가액이 올라가면서 허용된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거냐 구조적인 변화라는 걸 판단해서 네. 구조적인 변화는 자산 배분에다가 반영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적 요인으로 보고 이런 그 소위 얘기하는 그 허용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네. 그 더 팔아야 돼요, 지금도? 그거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사고 파는 건 사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 팔았냐, 언제 사냐 물어보는데 네. 그걸 저희가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팔았다고 하면 그 종목은 다음 날 폭락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종목을 샀다고 하면 그 다음 날 폭등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원치 않은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희가 하는 모든 투자 행위들이 사실 과도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거의 유리알처럼 들여다보고 있어서 네. 많은 이런 추측과 해석을 낳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이제 저 돈 단위가 크다 큰 보니까 손이죠,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면 국민연금 던졌네. 이제 요게 이제 시장에서 분석들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튼 지금 현재 허용된 비중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종목 팔고 산다 이 얘기는 뭐 제가 여쭐 건 없고 전체 비중이 좀 많이 좀 차 있는 상태라 이걸 줄여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그 용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네. 사실 고도의 투자 기법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온 국민이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은 장기 투자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사고 팔기 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갱신을 합니다. 네. 그거를 매년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왜 기금위를 개최했냐. 작년 말부터 코스피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시장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기금 운용위원회 개최해서 네. 0.5%만 일단 국내 주식 비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겁니다. 그게 6개월 유예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말에 항상 정기적으로 중기자산 배분 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책인 공격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참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 국민연금이 그렇게 정치적이거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시장의 변화를 수용해서 네. 그 부분을 국내 주식의 비중이 반영한 거고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실은 뭐 지난 6월 말부터 74조 국민연금 매도 폭탄이 완전히 뭐 인터넷 공간을 맞아요. 퍼졌는데요. 헤드라인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SNS에다가 절대 그런 일 없다. 74조라 숫자도 터무니없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매도 폭탄은 절대 없다.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잠잠해졌다가 이제는 다시 또 어떤 분위기냐면 팔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는 왜 파냐라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여론들이 조성되고 네.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규칙을 세세한 건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네, 네, 네.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지수 수준뿐만 아니라 그다음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채권이나 대체 다른 자산의 수익률, 그다음에 환율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도의 판단하에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연금 아닙니까? 네.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네.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뭐 개인 너무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욕을 엄청 많이 네, 드셨나 그런 것 같아요. 보다. 조심, 억울한 점이 조심. 많으셨는 네.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뭐 진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리밸런싱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점이 오기는 온 거잖아요. 7월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재개는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나- 모르게 지금 예. 계속 알아서 조금씩 하고 계시다고 봐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나?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의 7월 들어 지금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리밸런싱 내용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이미 다 시장에서 파악을 한 거거든요. 네. 오히려 최근에 높은 변동성은 네. 외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만드는 것이지 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가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 어제 같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시장이 있었잖아요. 어제 그제 막. 네, 막 네. 이거 어떡하지?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시장에서 그럼 국민연금이 살짝 들어가 주기도 합니까? 지금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비밀이고. 제가 확인해드릴 수는 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 네. 어떻게 했는지 보일 것입니다. 아,
국민연금이 최선을 다했다. 네. 아니 예전에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한 10년 전쯤 하여튼 뵀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국민연금에서 운용하시는 분들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들을 최고의 연봉을 줘서라도 좀 쓰셔라. 네, 맞죠. 왜냐면 이제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어느 증권사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돈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잘 운영하면 노후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노후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뭐 연봉 상한이나 이런 게 있어갖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진짜 여의도에서 날고기는 최고 선수들을 난 연봉 10억도 안 아깝다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때. 네. 근데 그렇게 못 하시죠 지금도. 그 전보다는 저도 그때 계속 좀 네.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를 계속 정부 측에다 해서 네. 많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와서 저희가 특히 성과급 체계를 조금 더 높여서 네. 이번에 작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성과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이닉스 이겼습니까? 저희 거기에 민간에는 미치지 못하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도 조금 더 많은 성과급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기금운용본부도 근데 네. 그 지역에 같이 있어요. 본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전주 네. 본부에 나란히 그것도 예, 약간 나는-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얘기가 그때 이제 많았죠, 그때. 지적을 네.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뭐 훌륭한 정신이고 뭐 지역에 또 기반 두는 것도 중요한데 이 최고 우리나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의도의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 받을 수 있고 서울에서 다 생활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전주에 내려가서 연봉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다닐 리가 그분들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애국심 많다고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일하시는 건 나는 서울에 사무소 하나 내주고 네. 그냥 그분들 편하게 하되 대신 최고의 퍼포먼스만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일단은 이제 기금 운용력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민간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민간은 네. 실적에 대한 압박이 아주 강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공적 기관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 이익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제가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운용력들은 그런 사명감,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상은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또 만족도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칭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아예 훌륭하다고 잘했을 생각합니다. 때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또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연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목적이 노후 자금, 그러니까 연금 자체를 좀 늘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주식 시장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조금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당연히 저희 첫 번째 사명은 네.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 네. 이 제도를 유지하고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려서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안 파냐? 또 왜 팔았냐라고 자꾸 이 얘기하는데 많이 당하셨네. 국민연금도 투자자입니다. 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해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고 네. 또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또 투자금을 빼기도 합니다. 네.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연금도 그 투자자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은 국민연금이 절대 팔면 안 된대요. 또 이게 좀 고점이 됐는데 국민연금이 안 팔아서 폭락을 했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국민연금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정적 수익을 내기 위한 차분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운영력들에게 그런 어떤 그 여론이나 댓글 보지 말고 운영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해라. 그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 좀 어항은 작은데 거기에 대방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예, 물이 너무 작으면 그 큰 물고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물이 푹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자칫 빼면 그러니까 국민연금 스스로의 자체 평가액도 확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플레이어면서도 근데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크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금액 자체가 커갖고 그래서 해외 투자나 뭐 이런 대체 투자 같은 거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예, 제가 2017년에 국민연금에 왔을 때 네. 그때 국내 투자 비중이 70%, 해외가 30%였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국내가 40, 해외가 60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임기 있는 동안에 그 70을 60으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해외 투자와 대투자 크게 늘렸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5년 지나니까 평균 수익률이 4, 5%에서 8, 9%로 2배 뛰었고요. 지금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위험을 감수한 운용을 하면서 수익률이 최근 3년 동안 10% 평균 나오고 연 있잖아요. 10%. 근데 그게 결국은 자산 배분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네. 그 운용을 전주에서 하느냐, 서울에서 하느냐, 그 운영력들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 자산 배분 효과가 수익률의 97% 이상 차지한다는 게 모든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이렇게 변화해 왔고 지금은 세계에서 글로벌 기금 규모는 글로벌 탑 3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운영 역량과 성과는 저희들이 감히 탑 1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계속 좋아져서 그 연금 고갈되는 시점이 좀 늦춰졌나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항상 걱정하는 것이 국민연금 고갈이었잖아요. 네, 경- 그거는 제가 조금 네. 수치니까 네. 정확하게 자료를 좀 알려주시려면. 보면서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고갈 시점이 언제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이제 2025년에 연금 개혁 그 당시에 네. 그 전에 놓고 보면 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이었습니다. 2056년. 예, 근데 이제 2025년에 네. 18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잖아요. 작년 추산으로. 예, 그 효과로 한 8년 정도가 늦춰져서 2071년이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 평균 수익률을 목표를 4.5%였는데 네. 이거 1% 올려 5.5%를 적용하면 또 7년이 늘어나서 도합 1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78년까지 늦춰진 거고요. 이게 이제 작년 말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의 작년에 높은 실적을 또 포함하면 여기서 한 7년 정도 더 늦춰집니다. 네. 그래서 작년 말 저희가 기금 규모가 1,458조 원인데 이거를 반영하면 2078년으로 늦춰지게 되고요. 오늘이 처음 공개합니다만 저희가 지난 4월 말 기준에 1,670조 원을 반영하면 5년이 더 늘어난 2083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56년에서 2083년까지 네. 보험료 인상과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로 그만큼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든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2083년이면 제 살아 생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저도 걱정 안 하시죠. 넉넉하게 네, 받을 수 아주-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네. 2100년까지, 저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걱정 없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제가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드리는 약속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그래도 더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건 이제 운용을 잘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거의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는 사람들이 더 굉장히 많이 내는 시점이기도 한 거죠. 예. 예. 많이 내고 있습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또 올라갔습니다. 아니,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기준 월액이 그거는 이제 이제 올라가는 거지. 고소득층에 대한 경우고. 아니 물론 제가 더 낸다는 네. 얘기는 아니고 아, 네. 그러니까 2025년 기준 소득으로 지금까지 내다가 이제 2026년 소득 기준으로 내기 시작하는 게 7월부터예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 약간 전문적인 영역인데 소득 상한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랑은 상관없어요. 예, 소득 상한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예, 그 보험료가 그에 따라서 오르는 거지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이 아, 아닙니다. 그쵸, 그쵸. 예, 그럼 오해- 더 낸 오해 안 사람들은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받기는 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 예. 그러나 더 많은 액수를 내는 분보다는 네. 더 오래 낸 분들이 연금액이 늘어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충실하게 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때 오셨을 때 한 10년 전에 불신거잖아 지금 국민연금 원래.
불신론자.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제가 우리 저 이사장님한테 알겠으니까 잘 운용하시고 저는 됐으니까 저는 그냥 제 돈 돌려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난 예. 못 받을 것 같다 이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많이 혼내셨고 요즘은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예. 자, 하여튼 국민연금만큼 잘 운영하는 데가 민간에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세계 최고 자부합니다. 예. 수준이고라고 우리나라 참 그 국민연금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글로벌하게 비교해서도 예. 꽤 괜찮죠 성적이.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글로벌 탑 5를 이렇게 일본의 GPIF, 노르웨이의 GPFG, 그다음에 3위가 한국의 국민연금, 미국의 캘퍼스, 뭐 네덜란드 ABP를 뽑는데 네. 단연 압도적으로 저희가 최근 2년 동안에 압도 1위였고요. 올해도 이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네. 저희가 당연히 1위를 할 거고 그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 국내 증시의 활성화 때문에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외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냐. 해외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약간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에서 있는 것들 어떤 평가액을 산정하실 때 달러로 계산된 걸 원화로 환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 원화가 평가절하가 좀 많이 돼서 원화 환율이 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혹시 수익률의 플러스처럼 보이게 계산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보다 10%가 더 계산이 됐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으면 실제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작년보다. 그게 이제 수익률에서 이제 환율 효과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러니까 2025년에 18.82%의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때는 오히려 환율 효과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도 환율의 등락이 심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따로 또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통해서 환율을 올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환율 효과는 저희 성과급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알려져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말씀도 드립니다. 성과금은 상관없고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10%의 이익이 났다고 치면 전체 뭐 1670조 중에 10% 이익이 났다고 하면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 뭐 환율이 많이 우리가 한 10%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서 예. 해외에 있는 게 뭐 한 1조 달러인데 이게 1조 1000억 달러가 됐으면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은 0%인데도 불구하고 10%가 그냥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혹시 아닌지 여쭤본 예,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네. 작년의 경우에는 환율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연금 입장에서 환율 효과는 전체 수익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실력 없이 갑자기 뭐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익이 는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비판이 있는데 네. 제가 정확한 팩트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올해도 기대를 좀 해도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MBK 관련해서 홈플러스 이야기. 네. 예, 홈플러스가 이제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홈플러스 굉장히 사랑했던 우리 최 기자님 아니십니까? 네, 전 이 말은 뭐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럴래요? 진짜 네. 홈플러스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보고.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MBK의 국민연금이 한 몇천억 원? 6천억 원 정도가 아마 투자됐고 이게 다 날라갔어요? 아니요, 뭐 실제로는 그보다 뭐 적은 금액이지만요. 예. 예,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뭐 지금은 완전히 뭐 최종적인 확정이라고 저희들은 뭐 약간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 끝까지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이미 들어간 것이 이제 수천억 원인데 그럼 이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태로 마무리된다면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선 손실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이미 하는 손실 것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상된. 네. 그러니까 작년에 수준인 거군요. 231조 원의 수익 안에 네. 이 홈플러스 관련된 손실이. 마이너스도 반영해서 처리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지금 남은 게 뭐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MBK 홈플러스 투자 관련돼서 네. 금감원에서는 일단은 문제 있다고 하는 제재 판단을 내렸고요. 예. 그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어떤 그 결론을 좀 내리면
저희가 현재 이거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내리면 뭐 MBK에 대한 뭐 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가? 사실 이 투자는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거였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대체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책임 투자 원칙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에서도 책임 투자 원칙을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향후에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냥 무조건 수익만 내는 데를 목표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을 따지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소위 먹튀 논란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그 당시 한 6천억 원을 이제 홈플러스에 집어 넣을 때는 그때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아니, 투자 이익을 얻겠다는 그때는 이제 생각으로 간 거예요? 조금 뭐 말이 길어집니다만 그 테스코가 네. 이게 국내 지분을 철수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택을 했고요. MBK가 낮은 금액을 써내면서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아주 좋았죠. 언제까지?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이제 그 후부터 안 좋아진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만 봐서 뭐 이게 사실이고 얼마나 부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MBK는 그러니까 2조 상당의 그 매수 자금 중에 상당수를 홈플러스 이름으로 대출을 땡겨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자기네가 빌린 돈은 다 자기가 챙기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손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잘 영업을 해서 이제 그 수많은 경쟁자들 이겼어야 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 홈플러스가 잘 나가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네 돈만 챙기는 그 결과로 이 MBK는 행동을 했고 그러면 그걸 감시했어야 될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2019년에 약간 MBK 홈플러스 관련된 이상 징후가 있어서 이걸 한번 좀 들여다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어떤 투자가 진행 중이면 저희가 이제 원래 자금을 이제 제공한 이제 투자자금 LP라고 얘기합니다. 네. 입장에서 이거 실종하는 운용사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저희가 네. 당시에 그냥 임의로 1,900조 원 정도를 일단 회수를 한 거예요. 1,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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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겠죠. 1,900억. 네네네. 그래서 어떤 위기에 미리 좀 대비한 것이 그나마 우리가 피해를 손실을 조금 줄이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네. 이게 다시 와서 제가 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이렇게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법안도 개정하고 저희들의 내부 지침도 바꿔서 그냥 저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산운용사에서 자금을 위탁했지만 네. 실제로 그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서 동반 성장해서 그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본인들은 이익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이와 같은 투자 행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적인 규정과 지침도 바꾸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미 벌어진 일도 문제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워낙 이제 큰 자금들을 굴리고 있으니까 여러 뭐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데 같이 아마 돈을 태우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같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공동 투자 형태로.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아마 이 비슷한 일들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을 거고, 그죠? 그럴 때 국민연금은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굉장히 소중한 노후 자금인데 그게 이런 잘못된 투자들로 자꾸 빵꾸가 나버리면 안 되는 예. 거니까. 물론 뭐 100군데 투자하는데 어떻게 100군데 다 벌겠어요. 뭐 어딘 손실도 나고 하는 거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금액도 결코 적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악의적이거나 뭐 좀 계획적인 건 아니었나 하는 의심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시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도를 변경을 해서 네, 네. 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국민연금 요 이사장님으로서 제일 억울한 거는 이런 뭐 저 주식 투자하신 분들 어떤 오해나 이런 거예요?
뭐가 제일 억울하십니까? 아니 뭐 공직자가 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저희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고 하는 조금 부당한 약간 정치적인 공격들이 계속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용력들이 자꾸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이 오늘날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은 확고한 운용 철학과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꾸 여론에 흔들리면 이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실이 입각하지 않은 부당한 공격이 오히려 국민의 노후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노후 보장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국민연금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자심의위원회인가? 그 여전히 있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요. 네. 그건 이제 거버넌스고 투자위원회는 네. 이제 주로 이게 내부 운용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구성이 예전에 제가 들었던 거랑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정부 예. 이게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예. 저도 위원회 한 명이고요. 예. 그리고 정부 측 위원이 몇 명 있고 예. 그다음에 노사 각기 세 분씩 들어오고요. 예. 또 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또는 뭐 중소기업 예. 또 소상공인 뭐 여성 아주 다양한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도 아마 제가 얼핏 기억에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말 전문적인 분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기금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에 더 많이 우리가 퍼센티지를 높일 것인가 등등을. 근데 이게 적절한 구성인지에 대한 아마 의심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전문성 부족에 대한 얘기와 예. 정부의 관여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예. 논란이 되는데요. 예. 일단 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위원장이고 정부 위원들 참여하냐? 국민연금법에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데 자칫 잘못 운용하면 국민들한테 노후에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부여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 위원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해도 네. 이 노사 서로 간에 절대 합의하지 못하는 요 부분 대표들이 철저하게 국민들과 가입자, 수급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잘 균형 있게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는 네. 밑에 세 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 다 전문가들입니다. 네네네. 그분들이 이 안건을 다루고 그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도 어느 정도 포함됐고 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끌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 잘 돈이 굴러가고 있는지 네. 예, 그것 좀 여쭤보려고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 혹시 궁금한 건 다 여쭤보셨죠? 네, 아니 저는 어쨌든 연금 수급이 더 관심 있지 주식시장에 사실 별로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냐고요? 아직 한 20년, 25년 정도 25년. 남았는데 아마 이 개시 기간이 늦춰질 수는 있겠죠.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늦추면 늦출수록 좀 더 줍니다. 그리고 그렇죠? 빨리 받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어서 다양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막상 그 국내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랬나? 그게 좀 중요한 그랬네. 얘기들을 많이 좀 중요한 얘기 못해서 뭔데요? 예. 하나만 좀 할까요? 뭐 그러면?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도 좀 퇴직연금? 필요했고 그런데 퇴직연금은 조금 우리 지금 아쉽습니다. 굉장히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시죠?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예. 지금 퇴직금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아니 그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네네. 퇴직연금 개혁이 필요한 거고 네. 이 퇴직연금을 사내 적립이 아니라 사회 적립하도록 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이걸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 그게 거고요. 왜 강제가 안 됐을까요,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잘 법을 못 만든 거죠. 뭐 반대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함께 네.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이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퇴직연금 기금화 사업이 굉장히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네. 되면 네. 아마 이재명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다른 농담은 다 우리 최 부장님한테 편하게 하는데 퇴직금 관련 농담은 못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단 법으로 강제해야 돼요, 진짜로. 회사 밖으로 운영할 수 있게. 무조건이죠. 아니 그래서 네. 국민연금은 네. 그렇게 떼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도 현재 개인과 민간의 금융기관에 계약으로 하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하게 되면 네. 그런 그 공적인 보장들이 저 강화될 것이고 아하.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 기금을 운영해온 국민연금공단이 이와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만약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든든한 노후를 그렇겠네.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혹시 MBK가 인수하는 건 아니겠죠? 아이 무슨 말 하시는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아니, 안 돼. 아무튼 네. 언젠간 저도 퇴직연금을 불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꼭 그때 되면 그렇게 되시면 저희 국민연금한테 맡기시면 맡길게요. 예. 절대로 사고 날 일 없도록 할 수만 있었으면 잘 제가 운영할 맡겼을 수 있을 텐데요. 것입니다. 예. 아 진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회사 밖에 국민연금에 안정적으로 여기가 국민연금이 망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안타깝습니다. 네. 씁쓸한 또 위로의 말씀,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10년 뒤에 뵙는 건 아니겠죠? 아, 예. 그 전에 한번 또 봬요. 네, 뭐 좀 좋은 현안들 네. 국민들 궁금해하는 게 있으시면 네, 언제든 네. 불러주시면 네. 와서 아주 성실하게 아유 고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좋은 일이니까 예, 가능한 국민들과 자주 또 접점 만드셔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들 없으시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